2014년 새해 벽두에도 한반도 긴장 사태는 해빙되거나 누그러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슈퍼파워 경쟁이나 한일 관계, 중일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내신 수미 테리, 김수미 박사를 모시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류 언론에는 수미 테리, 김수미 박사님이 워낙 널리 알려졌지만 이제는 이제 한인 사회의 그 진면목 또 진가를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시 행정부와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박사 학위를 국제학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계속 미국 정부 안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CIA에 먼저 들어가서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 행정부,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까지 국가안전보위에서 아시아와 북한을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예.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로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은 이제 한국, 북한 문제들이고 또 동북아시아 문제들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까지 처형했기 때문에 과연 이를 통해서 1인 지배 체제를 좀 튼튼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더 불안해질지 흔들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보면 더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그리고 진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갑자기 이렇게 처형한 거 보면 북한에서도 이런 유래를 찾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김정은은 오히려 자기 아버님과 할아버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조금 더 제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김정일, 김일성보다 더 무책임한 이런 삶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이유로 장성택이 이렇게 갑자기 처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권 문제였든지 아니면 파워 스트러글이었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든 일단 이 김정은 체제가 확실히 독재 정권을 가니까 확실히 이 정권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굉장한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엘리트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보기에는 안정화될 것 같지만 좀 길게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포심으로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고모부까지 이렇게 무참하게 사용한 사람이면 자기도 내가 엘리트라면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살 길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엘리트라면. 지금은 이제 독보적인 또 2인자로 떠오른 것으로 보이는 최룡해. 제가 최룡해라도 나도 언제 이렇게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탈북할 걸 걱정을 하든가 좀 이 사람이 살 건가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부 불안, 이제 급변 사태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 불안을 또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도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걱정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한국 측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2, 3월에는 도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예측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장성택 사건 전에도 이 도발은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피스 오펜시브라고 이제 그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벌써 사이클이 도발 사이클로 돌아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 불안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거는 확실하고 이제 어떻게 북한이 도발할까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핵실험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미사일도 던질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천안함 영편 등 이렇게까지는 할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국하고 미국이 우리가 대비가 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안함 사건까지는 모르겠고 또 걱정되는 거는 오히려 북한이라고 찝을 수 없는 그런 도발도 우리는 생각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어택라든지 이렇게 좀 북한이란 건 북한인데 이거 증거가 없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든 이런 도발도 한번 예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도발이 없기를 좀 바라지만은 그래도 이제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심지어는 백령도 일시 점령 이런
그 비정규적인 그런 그 대남 도발을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 사태가 또 다시 온다면은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도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네. 반드시 보복하겠다, 예. 반격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확전되는 건 막아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수준으로 반격을 가할지 또 아직 그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건 미국이 좀 예. 갖고 있으니까 네. 미국 핵심부에서 또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네. 한번 이제 저도 근데 그게 솔직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한국이 대응이 없었어요. 우린 매번 네. 말로서는 뭐 한다 심각하게 맨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뭐 강경 정책으로 유명하셨던 그분도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한국에 대응했습니까?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신뢰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계속 했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그러면 더 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이제 어떻게 북한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거에 매치를 시켜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권력 엘리트들도 불안해서 어떻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급변세 사태라고도 하고 레짐 뭐 이제 붕괴, 컬랩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번 뭐 급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를 한 적도 있다는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한미 양국이 그런 북한의 급변 사태, 중국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대비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대비는 한국과 미국이 충분히 있습니다. 플랜이 많아요. 그런 플랜이. 하지만 정치적인 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 기회를 삼아서 그럴 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제가 지금 부시 행정부에 있으면서도 계속 노력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계속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여태까지 이 얘기를 나누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언론에 새면 북한에서 우리 붕괴되는 걸 너네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럴까 봐 북한은 굉장히 꺼려하고 또 중국이 걱정했던 거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왜냐하면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장성택 사건 후에 어떤 중국도 이제 지쳐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이거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이 장성택하고 중국이 좀 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로 이제 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랑 만나서 이제 우리 일단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확실히 이제 만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중국을 합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별로 그런 대비해서 이런 리짐 콜랩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또 그래도 모든 것이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도 얘기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생각을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이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팽창을 하는데 이 일본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베 정권 들어서 신사 참배도 하고 해서 미국도 좀 곤혹스러워하고 실망감까지 이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 일본하고 한국 관계 이게 정말로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 한국, 미국이 이렇게 딱 끼어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도 해결하고 중국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일본한테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이 말을 한다고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스쿠니 거기 가서 간 것도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말을 표한 게 굉장하게 실망했다는 것조차도 좀 큰 일이었어요. 그거 원래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한 거죠. 이제 미국도 하지만 계속 이제 압력을 놓을 수밖에 없죠. 일본에. 그리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무불항의 컴포트 워먼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일본 쪽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계속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으로서도 참 난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한국으로서는 안보 동맹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지만 또 경제 협력은 중국과도 이제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하고는 이제 같이 얘기가 어려운데도 또 미일 동맹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틈바구니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펼 때 어떻게 대처할수록 혹시 이제 전문가로서 한번 권고를 하시죠? 그게 밸런싱 액팅이죠. 그 정치를 그 균형 맞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너무 이 동맹만 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지금 중국하고도 중국이 한국의 제일 중요한 트레이딩 파트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등을 돌릴 수도 없고 결국은 이 밸런싱 액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일본이 문제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일본과 이제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해서 일본과도 조금 더 친밀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하도 일본이 좀 이렇게 좀 얄밉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솔직히 한국을 위해서도 일본과는 앞으로 관계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진짜 균형을 맞춰가면서 계속 팔리시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만나서도 아주 좋은 미팅을 하셨고 또 중국말도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하고도 다시 조금 더 긴밀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대신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일본과도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